로봇 보조 부분 신장 절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신장은 좌우 한 쌍이 존재하는 장기로서 복강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위쪽에는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부신이 위치하고 있으며 간과 췌장, 십이지장과 비장, 위장, 대장 등의 장기와 인접해 있습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신동맥을 통해 신장 내부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배설한 다음 신정맥을 통해 몸속으로 돌아가고,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신우를 거쳐 요관을 통해 흘러내려가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배설됩니다. 신장암은 신장 조직에 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장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암세포가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여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고, 진행할 경우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원격 전이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암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부위뿐 아니라 암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신장과 신우 및 요관, 그리고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과 근막을 함께 절제하는 근치적 신적출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부분 신장 절제술의 개념. 신장을 모두 적출하는 근치적 신장 적출술과 달리 암 병변을 포함한 신장의 일부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을 부분 신장 절제술 또는 신원 보존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에는 부분 신장 절제술을 양측성 신세포암이나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신장 기능이 나빠서 한쪽 신장을 적출하게 되면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쪽 신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분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 결과도 근치적 신장 적출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분 신장 절제술의 제한점. 근치적 신장 절제술로 전환. 부분 신장 절제술을 시도하는 중에 종양이 예상보다 크거나 절제부의 봉합이 어려운 경우, 종양의 국소 침범 등으로 인해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신장 전체를 절제하는 근치적 신장 적출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제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부분 신장 절제술을 시행할 때에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조직 검사에서 절제면에 암세포가 관찰되는 절제면 양성 소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추가로 신장을 절제하거나 추적 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치료. 수술 후에는 주기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하는데, 수술 후 종양이 재발하거나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적치료나 면역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 보조 수술의 개념. 로봇 보조 수술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신장암 수술을 특수한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집도인은 복벽에 4개에서 5개의 작은 절개를 가하고 이곳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장착된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한 다음 수술대 옆에 설치된 콘솔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용 로봇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손의 움직임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과 같은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고 3차원 입체 영상 및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를 제공합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복강 내 유착이나 출혈, 암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로봇 수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환자의 자세가 고정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복부 또는 측복부에 4-5개의 작은 피부 절개를 가하고 이곳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한 다음 로봇팔에 연결합니다. 집도인은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병변의 위치와 다른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신장의 일부를 절제한 다음 남아있는 신장을 봉합합니다. 부신의 경우에는 가능한 보존을 시도하지만 종양의 발생 위치와 가깝거나 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절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장 주변의 림프절도 함께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신장을 절제한 후에는 절개창 중 하나를 4에서 5cm로 연장한 다음 신장을 몸 밖으로 제거합니다. 이어서 수술 부위를 세심하게 지혈한 다음 수술기구와 복강경 카메라를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암의 병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 침범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3-4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와 복부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폐합병증.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농양.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면 소독과 재봉합 등 상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주위 조직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농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장마비, 장유착, 장폐색. 수술 후 소화관의 운동 회복이 지연되면서 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콧줄 삽입과 함께 금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복강을 열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마비나 장유착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개창 부위 탈장. 드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 절개 부위의 근막과 근육이 약해지면 탈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드물지만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면서 팔이나 어깨 부위에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비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인한 합병증.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 투관침을 삽입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복강 내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복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복수술 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유착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심하게 침범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장 및 림프절 절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변 누출. 드물지만 신장을 봉합한 부위에서 소변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변 누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지만 누출되는 양이 많거나 누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피적 실루 설치술 등을 통해 누출 부위가 막힐 때까지 소변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주변 장기 및 조직 손상. 신장 주변에는 횡격막, 간, 췌장, 십이지장, 비장, 대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신장과 암 조직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장기나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췌장, 비장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소화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1차 봉합을 시도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봉합과 함께 장루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봉합하고 흉곽 내부에 공기나 혈액이 고이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흉관을 삽입합니다. 혈관 손상. 신장 주변에는 대동맥과 대정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장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신동맥과 신정맥을 포함하여 주변의 혈관들을 절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발견된 혈관 손상에 대해서는 해당 혈관을 결찰하거나 1차 봉합하여 지혈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거나 지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혈과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거나 출혈 혈관을 막는 혈관 중재적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로 인해 빈혈이나 저혈압, 쇼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해야 합니다. 림프관 손상. 림프관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림프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는 통로인데 림프절을 절제한 후에는 열려있는 림프관을 통해 림프액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림프액 유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유출된 림프액이 고이면서 림프액종을 형성하거나 림프액의 순환이 정체되면서 하지가 붙는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림프액 유출이 멈출 때까지 지방 제한식이나 금식 등과 함께 장기간 배액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부전. 정상적인 신장의 기능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장을 절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관리,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심폐기능에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퇴원 이후의 관리, 퇴원 후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수술 후에는 신장에 해가 되는 질환,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신장암의 치료 효과는 근치적 신장 적출술이 가장 우수한데 종양의 크기가 작고 다발성이 아니며 신장암이 신정맥으로 침범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 신장 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에는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 보조 수술 등이 있습니다. 한편 수술 외의 치료 방법에는 저온으로 신장암 조직을 얼려서 치료하는 냉동요법, 고주파열을 이용하여 신장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치료, 암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동맥을 폐쇄시키는 신동맥 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적을 보았을 때에는 수술의 치료 효과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치료 방법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용되는 특수검사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추후 임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보조 부분 신장 절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